지난 주말에 2007년 12월 대선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BBK 사건의 장본인 김경준이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서요. 지금 한국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 9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8년 선고를 꽉 채우고, 그리고 본인이 내지 못한 이 추징금 등을 갖다가 또 노역으로 이렇게 떼우고, 그러니까 옥살이 생활을 거의 한 9년하고도 몇 개월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경준이 미국에서도 옥살이하고 한국에서도 옥살이하고 거기에다 좀 더 떼우고, 본인은 가진 것도 하나 없이 쫓겨났으니 본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겁니다. BBK 사건은 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이 주가 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이명박 당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의 주인이 아니니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대선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BK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함이 있으니 또 본인이 비디오에서 BBK가 사실상 자기네 거라고 말을 했니 안 했니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BBK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자신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경준에게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요, 이 검찰과 특검은 이 당시 김경준이 11월 16일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경준이 언제 오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고, 김경준이 오고 난 뒤에 한 20일 수사를 한 다음에 12월 초에 검찰이 12월 5일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홍일 3차장 검사를 했는데, 그때 김경준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BK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든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다라는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3일 전에 이렇게 BBK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들었다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측에서 이 동영상을 입수했다가 구속되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때 관여했던 사람을 만나서도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랬지만은 결국 그 영상이 대선 결과를 바꾸는가 했지만은 바꾸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상 12월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대선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 특검과 BBK 특검이 같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호영 특검도 이명박 당선인과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서 BBK는 이제 수명하고 내려가고, 김경준은 깜빵에서 긴 세월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당시 에리카 김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그 김경준의 누나가 몰래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고 나가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김경준이 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벌금 안 낸 것까지 추징금까지 다 노역을 떼우고 이제 출국 전에 외국인 교도소에서 기자를 잠깐 만났답니다. 자, 김경준이 나가기 전에는 공항에서는 아마 박범계 의원도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대선 와중에 별로 이렇게 화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준은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나 에리카 김도 코넬 대학을 나왔는데 미국 변호사였죠. 그래서 아마 에리카 김 추천으로 김경준이 BBK를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본금 5천만 원인데, 자, 30억을 투자를 유치해서 영업을 시작했고, 다른 기업에 투자 자문까지도 했습니다. 이 30억을 누가 냈는가에 대해서 한간에 김경준과 에리카 김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사람이 냈는가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견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명박의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돌아가신 분이죠. 이 두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서 190억을 냈고, 삼성생명에서 100억, 그 다음에 심택에서 50억 등 60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김경준은 2000년 2월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종금사를 그냥 이 종합금융사가 아니라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자금 거래를 하는,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여기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 30억씩 투자하고 둘이 공동 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당시 김경준은 BBK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LKE뱅크 소개 책자에 LKE뱅크는 이 BBK와 자매 회사이고 이뱅크 증권중개사와도 자매 회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KE뱅크는 BBK가 운영하던 MAF 펀드에 150억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보통 금융 사기를 치는 사람은 회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2001년 3월에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LKE뱅크에 투자한 김경준의 30억이 BBK 회사 자금인 게 드러났고, 또 투자자에게 각종 위의 변조 이런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서 BBK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명박 측은 이 일로 인해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경준은 등록 취소 하루 전 뉴비전 벤처캐피탈을 인수해서,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벤처캐피탈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옵셔널 벤처 코리아로 개명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해 투자 자문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BBK가 문을 닫게 되니까 다른 회사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그 옵셔널 벤처스라고 해서 계속한 거죠.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가 해외 투자를 유치할 거다 해서 이 회사 주가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서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384억을 횡령해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5,2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죠.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이명박 당시 전 회장이 출마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경준이 깜빵에 가기 전에 대선 하루 전날인가 누나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걸 밝히겠다 했는데 당일날 안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한간에는 뭔 딜이 물밑에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조용히 한국에 에리카 김이 왔다 갔다 하는, 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신은 현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MB 정권이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덜미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자, 2011년 에리카 김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갔습니다. 김경준은 감방에 있었고요. 근데 에리카 김이 왔다 간 다음에 김경준이 소유한 스위스 회사, 크리트 스위스인가 뭐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다스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즉 다스가 투자한 돈 중에 떼인 돈,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스가 이렇게 이 금액을
김경준의 이 BBK로 투자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과거에 김경준이 횡령해서 그 크레디트 스위스에 넣어놨던 돈 140억이 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는 2개월 뒤에 8년간 끌어온 김경준과 에리카 김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작년 10월에 MB의 척근이었다가 갈라진 정두원 의원이 쓴 글이 있는데 이 일이 의아스럽다면서, 이건 지금 전부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소위 지불 정지 상태에서 돈을 빼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례에 맞지 않는다. 굉장히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에 과거 김경준의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받아낸 게 됐다. 그 엄청난 무리를 빚고도 자기는 한 푼도 손해를 안 본 거 아니냐.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140억을 돌려받았다 했죠. 50억은 그 전에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김경준과 이명박은 동업을 하고 있었고요. 99년부터 2001년 말까지 BBK를 통해 투자받은 자금은 712억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삼성생명이 100억, 오리엔스가 22억, 장신대학이 4억, 대양 ENC가 120억, 심택이 50억, 조봉년이라는 사람이 100억,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126억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김경준은 광은창투를 인수하고 옵셔널 벤처스를 설립해서 불법 유상증자로 수백억을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앞서 BBK 투자자들은 이 모두 돈을 돌려받는데 다스는 50억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자, BBK 조작 사건의 이 피해자는 이 다스하고 소액주주들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BBK는 소송을 제기한 옵셔널 벤처스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에, 옵셔널 벤처스에 이제 이 BBK가 문을 닫고 옵셔널 벤처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쭉 돈이 연결돼서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대신에 소송에서 진 다스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돈 140억을 송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소액 주주들한테는,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안 돌려주고 이미 소송에서 진 다스한테 스위스 크레디트에 묶여있는 계좌에서 돈을 빼서 준 겁니다. 자, 이 다스의 140억을 송금한 이유는 MB 정권이 끝난 이후에 밝히겠다. 김경준이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약속은 공개가 되지 않고 만기 출소하고 가는 겁니다. 자, 김경준은 솔직히 상대가 권력자이고 비열의 달인이고 비열한 달인이고 몇 년 동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지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준은 정권 교체가 돼서 BBK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면회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면회는 박범계 의원도 합류를 했답니다.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서 된 것 같아요. 자,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와 관련해 유죄며 BBK와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이라 말이 맞죠. 그리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김경준이 말했고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 처음 BBK는 이캐피탈의 소유가 아니었다. 자, 이캐피탈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캐피탈, 그 다음에 BBK, LK 이뱅크, 이뱅크 주식 중개, 그 다음에 뭡니까? 광은창투, 그 다음에 옵셔널 벤처스, 참 사기꾼들은 회사도 복잡하게 많이 만듭니다. 자, 99년에 김경준은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그래서 99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참여했고 2000년부터는 한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김경준은 기자한테 보낸 편지에서 자, 이 이명박의 스타일상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김경준은 이뱅크 정권 인가 신청서도 MB와의 합의 아래 MB가 그게 주인 중에 하나라는 걸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권에서 인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전략적으로 BBK를 죽이고 정권사를 살리려 했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BBK 투자금을 김경준이 다 뒤집어 쓰니까 임용 계약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안았다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정치를 하고 공인이니까 임용 계약서를 쓰고 겉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경준은 당시 MB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너의 불모도 알고 하니 나중에 원망 듣기 싫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권의 사를 구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경준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자, 당시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김경준이 BBK 실소유주라는 증거보다 많다. 그 당시 시점에서 자기가 김경준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러 이명박의 소유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이명박 스스로가 자기 소유라고 인정한 비디오도 있지 않았느냐. 김경준 내가 공개적으로 당시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는 전혀 없다, 라고 이제 이런 편지도 썼습니다. 재밌는 거는 김경준이 그 주간 경향에 보낸 편지에 김경준이 미국의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의 접견한 인사가 2007년 경선 당시 친박 이사이던 이번에 박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아 변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뿐만 아니라 김경준의 가족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에 관계되는 이 법조인들은 무료 변론과 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특사 등을 약속하며 한나라당 경선 전에 귀국해서 정언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11월 16일 날 왔죠. 박 전 대통령도 김경준이 도착하고 나면 실제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본인이 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자, 김경준은 마지막으로 왜 140억을 갖다가 이명박에게 송금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아마 MB 측과 김경준 사이에 막후 합의가 있었을 건데, 자, 그 내용 중에는 김경준 측이 MB에 더 험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건데요. 이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누나 에리카 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당시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한국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김경준을 보내라고 노무현 정권에서 이야기를 했고, 김경준도 가겠다고 그러고, 김경준을 면담한 한국의 어떤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파장들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자문들을 저도 물어와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김경준의 말을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가 조작은 유죄다. 지분이 서로 김경준과 이명박이 5대5였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건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조건으로 해유를 받았지만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김경준이 들어올 때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V자를 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김경준이 혼자서 범인이 돼버렸죠.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고 조만간 언론 인터뷰 계획이 있다. 차기 정부는 정권 교체 후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한국에 못 오게 추방 조치되었기 때문에 5년간 올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준이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나라 분들은 세월이 지난 거는 다 있습니다. 김경준 사건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건데요. 참, 그러잖아도 나라 어수선한데 또 이 사건이 다시 한국을 발칵 뒤집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에리카 김은 이 사건에서 이미 물밑에서 합의가 돼서 빠진 상황이고 김경준만 외로이 남은 것 같습니다.